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입니다. 이마트의 소식은 다들 어제 들으셨을 겁니다. 우선 오늘 갭상승해서 현재 이제 주가 약간 음봉 나오고 있는데 한 4%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을 비롯해서 이마트에 관심 있는 분들, 와, 이게 도대체 호재야, 악재야? 이 시장에서 전문가들도 증권사들도 상반된 의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다소 좀 혼선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같은 이슈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결국 정답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저의 이마트에 대한 생각, 개인적인 생각, 분석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마트의 어떤 그런 밸류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 이것은 어느 정도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한다. 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영상 길이가 이게 너무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길어지면은 좀 나누겠습니다. 이마트 우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지마켓 옥션, 지구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커머스 그 1위였는데 점유율 1위였는데 지금은 네이버 쇼핑, 쿠팡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이렇게 3위였어요. 이게 한 20%가 아니라 한 20조 정도 이제 그 거래액이 됐습니다. 쿠팡 22조, 네이버 쇼핑 28조.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쭉쭉쭉 있고 SSG 신세계가 SSG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탑3 이외에도, 뭐 이제 11번가, 위메프, 티몬, 그리고 심지어 경쟁사인 롯데온보다 거래 금액이 작았죠. 그만큼 SSG라는 이 브랜드 네임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산품이나 이런 게 좀 비중이 작고 신선 제품이라 식품 이쪽이 많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마트가 신세계 그룹이 SSG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온라인 사업의 비중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마트가 SSG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4조가 좀 안 되는데 약 4조라고 할게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마트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입니다. 자, 이마트의 어떤 그런 기존의 매출은 오프라인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트레이더스라든지 스타필드 이렇게 좀 오프라인에서 많이 매출이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이마트를 보고 요거는 뭐 이커머스 기업이다 라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베이 코리아를 보고 이커머스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이마트를 보고 이커머스 기업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회사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서 매출 규모의 절반 이상, 50% 이상이에요. 50%가 아니라 절반 이상이 온라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의 그런 매출은 점점 줄고 있고 온라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1년, 2년, 3년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쇼크 맞으면서 그게 엄청나게 이제 비중이 커진 건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은 롯데 쇼핑이라든지 추세가 주가도 그렇고 매출 실적도 그렇고 점차 하향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SSG도 하고 롯데는 롯데원도 하고 했던 거죠. 근데 완전히 지금 좀 무리했죠. 3조 이상의 돈을 이제 좀 쓰면서 무리를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되면서 이 기업의 방향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사양 산업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마트 측에서 신세계 측에서 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는 단순하게 기업을 산 게 아니라 시간과 기회를 샀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 이베이 코리아를 너무 비싸게 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100%의 어떤 그런 가치가 3조 이하다라고 좀 이제 평가한 것 같고, 이베이 코리아 측에서는 5조 이상을 이제 평가한 것 같은데, 실제로 80%를 3조 4,400억에 샀으니까 그 가치가 이제 4조가 넘죠. 100%로 전환을 하면은. 그중 뭐 이제 이베이에서 던진 금액,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평가한 금액 그 중간 정도로 이제 한 것 같은데, 롯데 같은 경우는 이마트보다 1조나 낮은 금액을 던지면서 애초에 좀 이거 의지가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금액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마트가 다소 비싸게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비싸게 사니까 그 정도까지 값은 아닌데 이거 좀 덤탱이 맞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좀 이제 그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에 인수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롯데 입장에서는 뭐 손 안 쓰고 이마트에게 좀 큰 어떤 손실을 입힌, 경쟁사에게 손실을 입힌 그런 효과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마트에서도 이제 정용진 회장도 그렇고 부회장이죠,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산 것을 토대로 이것을 얼마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아무래도 주식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여기에만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고방식이 주가가 쌀 때 사서 주가가 오르면 비쌀 때 판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마인드가 다릅니다. 이 싸게 사는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뭐 중간에 네이버하고도 이제 연합을 한다라고 물론 이제 네이버는 중간에 빠졌지만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인수 의지를 강하게 비췄는데, 롯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마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장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뭐 당장 한두 달 안에 바뀔 변화는 아니고요. 최소 1, 2년은 좀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좀 이제 그 그러니까 기존의 이마트와 이베이 코리아가 융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완전히 다른 그거였으니까요. 다른 회사였잖아요. 심지어 이마트는 유통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통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유통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예, 군대 저리 가라입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거칠고, 유통은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 그거 아실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옛날에 월마트나 뭐 까르푸르나 이런 좀 이제 그 한 2, 30년 전에 이마트 초창기 때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뭐 해외에 있는 어떤 그런 할인점들이. 근데 그들이 결국 다 나가고 지금 토종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마트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3대 할인점만 남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좀 정상적으로 영업을, 그러니까 이렇게 홈플러스는 계속 적자 나고 있고, 롯데마트도 약간 안 좋아요. 적자 왔다 갔다 합니다. 좀 코로나 이후에. 이마트만 좀 정상적으로 좀 이제 지금 그 매출도 내고, 이마트도 물론 19년도에 안 좋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게, 이게 뭘 말하고 싶었냐면요. 이 현장이, 그러니까 유통 현장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가 이제 마트 가면은, 이렇게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데, 정말 이제 군대 저리 가라의 문화가 뿌리 박혀 있습니다. 약간 일본식이기도 해요. 근데 IT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 완전 자유분방하고 프리하고 민주적이고, 요즘 회사들 보면은 이제 그런 거 한다면서요. 서로 이제 호칭도 없고 그 직급 없이 이게 님님 거리는 거. 심한 회사들은 영어 이름도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라이언님, 무슨 누구님 이런 식으로.
님도 안 붙이고 영어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뭐 라이언 뭐 이런 식으로, 뭐 토마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유통하고 IT하고 극과 극인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걱정돼요. 지금 근데 사실 이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융화를 어떻게 잘할 것인, 이거 주식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이거를 맞춰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베이 코리아는 그대로 이제 가겠죠. 그대로 가고, 이베이 코리아 직원들이 이마트 직원들을 만난 일이 뭐 별로 없고, 서로 업무 협력할 일도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융화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근데 이마트가 맞춰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베이 코리아 IT 이쪽 회사가 이쪽으로 못 맞춰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맞춥니까? 이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적인 조직, 이 집단의 성격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트렌드가 우리 21세기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좀 샜습니다. 말을 좀 샜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융화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종용진 부회장이나 이런 보면은 뭐 SNS에 막 많이 올리고 뭐 이게 친근한 인상이고 그런데, 그거하고 또 이제 별개의 문제거든요. 회사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길이 있는데, 유통 종사하셨던 분들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그분들은 IT 기업을 안 해봤잖아요. 그럼 아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예, 한번 이제 어떻게 될지 나중에 이제 이마트 관계자분들께 물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년 이상은 최소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 리스크는 이제 감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제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될 문제를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두 집이 합쳤는데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고, 그 과정은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마트가 어떤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것을 내려놓고 정말 과감하게 역사에 없었던 M&A를 추진함으로써 시간을 벌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정말 100% 공감하고요. 이 IT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쪽이 굉장히 지금 인력이 부족합니다. 풍견상이에요. 우리 뉴스 보면은 뭐 IT 개발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뭐 연봉을 뭐 몇천만 원 더 인상해줬다, 뭐 몇천만 원 더 올려줬다, 몇 프로 올려줬다, 보너스를 뭐 얼마를 더 줬다, 이런 뉴스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만큼 인력이 귀한 쪽이 이쪽 IT입니다. 그런 이제 인력을 정말 이제 SSG보다 더 많이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있다고 해요. 보시면은 SSG에 이미 기존 인력이 300명이 있었고 이외에 400명이 있다고 합니다. 쿠팡은 2,500명, 엄청나죠? 쿠팡은 진짜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추가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목표로 한 250명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굉장히 이제 인력이 부족해요. 이 업계 자체에. 정말 신기한 그런 업종인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는 넘치는데 사람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이베이 코리아와 이제 이마트라고 해야겠죠. SSG 쪽에서는 이쪽 IT 개발 인력이 1000명 가깝게 되는 그런 점이 이제 쿠팡 다음으로 인력이 많아지는,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이제 그 현재 매출액, 거래액이죠. 거래액. 네이버 쇼핑 28조, 말씀드린 거 그대로죠. 자, 그렇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그렇다라면 이제 이마트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주가는 단기에 흔들릴 수 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좀 이제 성장주로의 변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회원님들 지금 카카오 PER 얼마인지 아시죠? 작년 대비하면은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수백배입니다. 수백배. 예상 실적 대비하면 70배인가?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 받고 있는데,
이게 성장주의이기 때문이겠죠. 그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 쪽, 이쪽 이커머스 쪽이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이제 어떤 그런 전통 산업들이 점차 침체될 것이다. 요거에 대한 생각도 다들 이제 공감하실 거 생각합니다. 이마트가 여기서 완전 이제 성장주 그룹으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좀 이제 그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이마트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주로의 변화를 지켜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이마트에 대한 개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기술적인 부분, 주가적인 부분, 수구적인 부분은 바로 이어서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